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사 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다리가 부러졌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일을 다시 하고 있는데 부러졌을 때 하고 입원했을 때 조금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다리가 왜 부러졌냐면 SNS에서 최근에 되게 그 롤러스케이트 타는 영상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대 때 롤러스케이트를 탔었거든요. 그때 되게 잘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옛날 생각도 나고 왠지 좀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운동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새로운 취미로 어떨까 해가지고 사볼까 하고 있던 차에 딱 예쁜 레트로 롤러스케이트를 팔더라고요. 근처 가게에서. 그래서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샀죠. 사고 나서 근처 공원에 가서 이제 트랙이 있는데 가서 한 2번 타고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조금 배가 부르니까 동네 한 바퀴를 타볼까 싶은 생각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롤러스케이트 이런 장이나 이런 좀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는 데서 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이제 한 바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타고 나갔다가 거의 멀리도 못 갔어요. 집 앞에서 이제 멈추려고 몸을 틀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몸이 꼬이면서 뒤로 훌렁 넘어지면서 아마 제 몸으로 제가 이제 위로 이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뼈 부러지는 소리. 그래서 제가 진짜 넘어지면서 이거 뭔가 진짜 잘못됐다. 뭔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얼굴은 이제 땅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팔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는 했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종아리는 어떻게 보호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있고 몸은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이제 몸을 뒤집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었더니 다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덜렁덜렁한 거예요. 종아리 밑에가. 그래서 부러졌구나 하고 있는데 2초 뒤에 바로 너무나 아픈 그 고통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졌을 당시에는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불렀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지나가는 이웃이 있어가지고 이웃이 나를 이제 바로 보더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괜찮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여성분이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와서 이제 괜찮냐 앰뷸런스 불러줄까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앰뷸런스가 좀 비쌀 것 같은 거예요. 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인슈런스가 그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앰뷸런스를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던 그 남자 이웃이 자기 차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뒤에 탈 수 있으면 타라. 왜냐면 병원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오면 바로 보여요, 병원이. 그래서 데려다 주겠다 해서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다리가 계속 막 이렇게 흔들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남편이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소리는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그 소리가 이제 들리진 않았나 봐요. 집까지는. 근데 이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나와 봤대요. 근데 이제 내가 누워 있는 거지, 땅에.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차는 못 타고 가겠고 내가 내 스스로는 못 움직이겠고 앰뷸런스를 부르자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좀 기다렸죠. 근데 앰뷸런스가 근처에 있었대요. 저희 집 근처에 호수가 있거든요. 그 근처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가 한 15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이제 그 여성 이웃분이 자기 집에서 이제 베개를 몇 개 가져와가지고 다리를 조금 이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제 막 아파가지고 남편 손을 쥐어짜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왔는데 저는 사실 막 부목이나 뭐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해주고 어차피 이제 그 가서 캐스트를 할 거니까 멀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그 호루라기처럼 생긴 그 진통제 성분이래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조금 이제 안 아파지면은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겨라 이렇게 그 들 것 있는 그 침대 옮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제 앰뷸런스를 탔죠.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발라렛에 병원이 2개가 있거든요. 국립하고 사립하고. 그래서 인슈런스가 저희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프라이빗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프라이빗으로 갈까? 아니면 이제 뭐가 더 싸?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머전시에 들어갈 때 기본으로 내는 피가 있거든요. 그게 프라이빗이 더 싸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프라이빗으로 일단 가자. 그렇게 내 인슈런스도 프라이빗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뭐 어차피 이송 거리는 뭐 5분도 안 돼요. 오히려 주차하고 뭐 이런데 시간이 더 걸리지. 집은 진짜 가깝거든요, 병원이랑. 그래서 ED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머전시 응급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파란색 그 호루라기를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제가 남편 말로는 좀 해롱거리면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영어로 막 이렇게 Hi, hello 막 이러면서 How are you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프다는 생각이 더 저는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ED를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 8시 그쯤이었는데 가서 이제 밤에 뭐 바로 수술을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생명이 오가는 수술이라면 바로 해주겠지만 이거는 이제 생명이 오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ED에 가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제 다리가 여러 조각으로 이제 뼈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 찍고 살짝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그 캐스트를 했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약간 그 호흡기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살짝 이제 뭐 길게는 아니지만 뭐 2, 30분 정도 제가 조금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트를 하고 응급실에 밤 한 12시까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진통제를 되게 다양하게 간호사분이 주셨죠. 제가 계속 아파하니까. 그리고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병실이 나가지고 그 병실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받은 병실이 그 병동에서 제일 큰 1인 특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험이 그걸 다 커버해 줄 줄 몰랐으니까 약간 되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일단 그럴 만한 약간 정신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막 그 가격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따지고 할 만한 그런 정신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일단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다리를 고치는 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일단 특실에 이제 있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병원 제가 그 병동에서 실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날 보고 또 어디서 많이 본 애 같다 이러면서 다들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여기서 실습했어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막 이제 걱정해 주시면서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그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어색하면서 약간 좀 반가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입원을 했죠. 부러진 날 이제 잠을 자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다음날 오후쯤에 수술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일찍이었는데 수술이 약간 밀렸나 봐요. 그래서 한 2, 3시간이 더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5시쯤? 그 다음날 5시쯤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미 좀 많은 양의 그 진통제를 먹고 맞은 상태라 정신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성질 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더 급한 수술이 있으니까 좀 밀려난 거겠지 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되게 금방 이제 막 설명을 해주고 사인을 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알아서 사인하고 이제 끌려 들어가서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를 바로 씌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건 누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계속 이제 입에 주면서 일어나라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난 계속 더 자고 싶은데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다 끝난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호주는 그 수술 끝날 때 약간 그 아이시펍이라고 하죠. 그 아이스크림 종류인데 그러니까 우유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약간 롤리팝처럼 얼려놓은 거 그런 걸 주거든요. 레몬 맛 나는 걸 주로 주는데
그걸 막 먹으면서 이제 병실로 다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되게 그 수술 부위에서 피도 많이 나고 아직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는 되게 이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셨던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수술 되게 잘 됐고, 너가 괜찮으면 그 수술한 바로 그날부터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미쳤나 약간 속으로. 아니 수술 바로 했는데 뭘 걸어. 저는 이제 그 깁스를 하고 되게 오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를 보니까 깁스를 한 상태는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붕대만 감아놨더라고요. 그 수술 부위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수술이 제가 이제 뼈가 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뭐 이렇게 철판을 덧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그 뼈 안으로 철심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뼈 안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그 안에다가 이제 철심을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수술이 그 철심을 넣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해줬을 텐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의서까지 썼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수술을 한 환자들은 이제 다리의 그러니까 다리의 그 통증이 저희는 이제 10으로 통증 스코어를 매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0은 통증이 없음이고 10은 진짜 죽겠다는 그런 페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4나 5 정도까지만 되게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부러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의사가 설명하기를 원래 이런 수술이 발견되기 전에 막 전쟁하고 이랬을 때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 막 2달, 3달 깁스를 한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 다친 거보다도 막 이제 욕창이 생기거나 뭐 혈전이 생기거나 많이 못 움직이니까 그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너가 어느 정도 그 통증이 매니지 되면은 걸어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막 생발로 걸어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 캔부츠라고 하는 그 뭐랄까 풀었다가 신을 수 있는 신발 형태의 그런 캐스트가 있어요. 그 약간 깁스 같은 건데 이제 풀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차고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걸어 다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일상으로 빨리 복귀를 해야 그 뼈에도 자극이 가서 빨리 붓고 너의 이제 다른 합병증도 안 생기고 문제가 덜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철심을 전체적으로 박는 수술을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도록 어느 정도 의사가 내버려 두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약간의 뭐 피가 난다던가 멍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고 이제 계속 걸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술하고 바로는 저는 못 걸었고요. 그 다음날 진통제 먹고 바로 이제 피지오가 오더라고요. 그 물리치료사라고 하죠. 와가지고 상태 어떤지 보고 진통은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좀 아프면 진통제를 더 먹으라고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와서 조금씩 이제 걸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저는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물론 많이 아프죠. 아픈데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프트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알아보고 너 누구지? 이러면은 막 너 되게 어디서 본 앤데 이렇게 하면은 맞아 너 여기서 실습했지 막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이름도 다 이제 기억하니까 와서 물어봐주고 어떤 간호사는 이제 그 다음 간호사한테 핸드오버 할 때 나리가 이제 롤러스케이트 커리어가 이번으로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핸드오버도 해주시고 나 이제 어떻게 졸업했니 어디 취직했니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 그레듀에이트 이어 프로그램 시작하기 한 2주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네가 연락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거 다 조절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연락을 거기다 해서 알려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너 시작하는 날짜를 좀 이제 밀어준다던가 아마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안심도 시켜주고 제가 일요일 밤에 왔으니까 만으로는 한 4일 정도 있었고 이제 박수로 세면 한 4박 5일 정도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집으로 퇴원을 했죠.
근데 진짜 간호사분들이 다 너무 잘해주시고 와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없니 물어보고 이제 학생들도 와서 말 걸어주고 이러면서 되게 저는 편하게 너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인실이다 보니까 뭐 소음이나 이런 방해 없이 그 뷰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판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많이 아프지도 않고 이래서 되게 이제 그 창가에 있는 나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제 책 보면서 약간 요양하듯이. 근데 저는 한 3일 때쯤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좀 돈 걱정도 되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보험이 얼마나 커버가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찍 가려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루 정도만 더 지켜보자 이랬더니 하루 지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을 안 듣고 내가 고집 부려서 갔으면은 조금 그 하루 정도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입원했을 때는 간호사나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좋다 그런 걸 좀 깨닫고, 약간 이제 그 환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편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제가 다리 부러지고 입원함으로써 약간 그런 환자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만 굳이 다리를 부러져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퇴원할 때까지 되게 그 경험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일 처리도 잘 안 해주고 뭐 답답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다가 제가 직접 또 체험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프라이빗 병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제가 또 실습을 했던 곳에서 직접 또 입원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 제가 다리 부러져서 입원했던 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리도 잘 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다리 부러져서 집에 있다 보니까 엄청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또 안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